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한국어,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한국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단어의 변화들이 있죠. 기존 단어가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지식인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과거의 조선시대 이런 때의 한국어의 변화는 뭐 여러 계층에서 쓰던 말이 저절로 한국어가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문자를 책임지고 취급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공문서라든가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 분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인이라는 것은 지식인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왼쪽 뇌를 많이 쓰는 사람, 왼쪽 뇌의 각성 수준이 높은 사람, 왼쪽 뇌에 언어 중추가 있으니까 언어 중추의 각성력이 높은 사람, 이런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사람을 뽑을 때 또는 학교 교육에서 언어 능력을 중시하는 이런 전통이 인간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천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점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문서를 취급하는 언어를 취급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을 잘 뜻을 모르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 영향이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좀 오래된 얘기지만 들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에 그때 에, 갑자기 당선인이란 말이 생겼죠. 당선인. 예, 당선인이란 말이 생겼어요. 당선인.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이분이 여자분이시니까 전통적으로 하던 대로 대통령 당선자 이렇게 하기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란 뜻으로 그냥 사람인자를 썼나 본데 원래 사람 있는 복수에 쓰는 말입니다. 단수에 쓰는 말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가 한 명이니까 당선 잘하고 해야 지칭 대명사죠. 이 잘하는 것은 이, 그, 저, 그분, 이분, 그 말인데 이게 어색해서 인으로 바꿔놓으니까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표현법이 생긴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한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냐? 아,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면 대통령 당선녀,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남 이렇게 했어야 더 정확한 표현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취급하는 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런 엉뚱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뇌에서 언어는 첫째 이제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듣는 곳이 있고 듣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속에 고랑 속에 있어요. 고랑 속에 이게 듣는 곳인데 우리 언어는 남의 말을 알아듣고 또는 책을 읽고 그래서 알아듣고 그 다음에 말을 자기가 하잖아요. 이것이 언어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운동성 언어라고 구별해서 말하고 말을 알아듣는 것은 감각성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 운동성 언어는 바로 뇌에서 요 자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것은 이제 브로카령이라고 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곳이죠. 예, 브로카가 사람 이름이죠. 여기가 손상되면 남의 말을 알아듣고 또 책을 읽어서도 의미를 알아요. 예, 그리고 자기 의견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예, 감각성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뒤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요 자리인데
남의 말을 들어서 이해를 하거나 또는 책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거나 하는 곳이죠. 여기는 베르니케 령,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책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은 잘 합니다. 말은 여기는 이제 브로카령은 건재하니까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그러나 의미가 별로 없는 말을 해요. 이렇게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어에 집착해서 이렇게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실은 다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걸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정확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정확하게 하려는 나머지 잘못되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랗게 표시된 이 자리가 브로카령이죠. 조금 옆에 돌려보면 여기고 이렇게 됩니다. 베르니케령이 이마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귀가 여기 있어요. 귀 주변에 여기.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언어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좀 틀리게 말하는 거 이런 거 아주 기거슬려 하고 또 그런 걸 비난하고, 그래서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는 바람에 당선자라고 하면 충분하는데 그걸 당선인이라고 해서 오히려 부정확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예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자, 갑자기 방송가에 방송인이란 말이 생겼어요. 역시 이때도 방송인은 복수죠. 그럼 최불암 씨는 원래 MBC인가요? KBS인가요? 탤런트잖아요. 그러니까 탤런트 최불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방송인이라고 하죠. 그럼 방송인이라고 하면 정확한 건가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럼 방송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원정 아나운서는 방송여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인가요? 그렇다면 탤런트를 방송인으로 바꾸고 방송남으로 바꾸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78세 방송남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언어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지나칠 정도로 된 예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왼쪽 뇌가 우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어권을 쥐고 있어서 이게 점점 지금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 언어권을 가진 분들은 각종 시험에 우세했던 분들이고,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시험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지필시험, 종이 한 장하고 펜 가지고 하는 필답고사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이 필답고사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언어 중추가 우세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80점만 맞으면 충분한데 99점, 100점 맞도록 지금 돼버렸죠. 그렇게 해야만 겨우 등용이 되는 인재로서 발탁이 되는 취직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는, 취직 시험에 합격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문서권을 갖게 되고 언어권을 갖게 되니까 이런 폐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은데 지나친 현상이 일어났고, 그 지나친 현상의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필시험, 시험제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는 제도는 고려 광종 때 이미 1000년 전부터 과거 시험에서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보니까 드디어는 폐단이 발생하기까지 된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 언어 중추가 우세한 사람, 이런 분들은 뜻밖에도 그 회로 외에 다른 부분은 약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시험 성적에 우수한 사람이 반드시 능력이 우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위주로만 사람을 뽑는 일이 1000년을 해오고도 지금도 모자라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점점 폐단이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할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맨 먼저는
그런 분들이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문화와 관련해서 뇌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어 문화와 관련해서. 그래서 문화윤회론이라는 제목에 넣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